네, 글로벌 스타입니다. 지금 세션 1, 세션 2에서 세션 1에서는 파동 어렵고 엘리엇 웨이브 참 공부하기 힘들다 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고, 세션 2에서는 왜 엘리엇 웨이브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래도 엘리엇 웨이브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들입니다. 아주 잘생겼죠? 이번 세 번째 세션에서는 그렇다면 엘리엇 웨이브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왕도는 없어요. 원래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뭐 책을 사시든 뭐 인터넷 구글링을 하시든 뭐 일단 기초적인 걸 다 익히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엘리엇 웨이브의 원칙이 있죠. 1번, 2번, 아이고 좀 그림이 깨끗하지 않네요. 뭐 3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좀 새로운 개념, 맨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1번 반대로요. 2번, 3번, 4번, 5번. 자, 이런 이제 아주 레귤러한 그런 파동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에 대한 추정이 A, B, 이렇게 C가 있다. 자, 여기다 이 피보나치를 한번 쫙 그려볼게요. 자꾸 거꾸로 그리네요. 이거 힘들어요. 예. 자, 그러면 요 하나만 놓고 볼 때 어쨌든 이건 충동파동이에요. 1, 2, 3, 4, 5라는 충동파동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겠죠. 예. 그러면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슨 원칙이냐, 엘리엇 웨이브가. 첫째, 1번, 뭐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1번 파동의 시작점과 2번 파동의 끝점은, 아마도 2번 파동이 1번을 뚫고 내려가면 안 되겠죠. 물론 요즘에 혹자들은, 어떤 전문가들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2번 파동이 1번 파동을 살짝 깨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엘리엇 웨이브 이론에서는 그건 현재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깨면 안 된다는 불가침의 원칙이 있고요. 또 두 번째가 4번 파동하고 2번 파동, 요게 2번 파동이죠. 4번 파동하고 요게 이제 4번 파동이고요. 요 4번 파동하고 2번 파동, 즉 1번의 고점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주로 이렇게 살짝 건드리는 경우가, 꼬리로. 보통 여기다 스탑 걸어놓으면 스탑 따라락 따먹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험칙상 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4번 파동이 1번 파동을 건드리면 안 된다. 서로 불가침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칙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원칙이네요. 이 3번 파동, 지금 제가 그림이 좀 잘 못 그려졌는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줄일게요. 제일 중요한 게 3번 파동은 가장 짧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3번 파동이 제일 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찌됐든 3번 파동은 가장 짧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원칙이, 이제 엘리엇 파동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5파로 구성이 돼야 되고, 조정파가 3파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엘리엇 파동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데, 일단 그 원칙에 충실을 해야 돼요. 원칙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끔은 뭐 이렇게 5번 파동이 끝난 후에 조정파가 이렇게 막 일레귤레이션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불규칙적으로 막 이렇게. 아이고, 이게 5번 아니구나, 여기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렇게 끝났는데, 가끔은 뭐 이렇게 막 이걸 살짝 침범합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죠. 1, 2, 3, 4, 5가 끝났는데 여기를 A, B가 이렇게 막 탁 건드리고 가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에 카운팅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요 원칙을 먼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동을 카운팅 할 때 가장 이제 찾기 쉬운 게 4번 파동이에요. 4번 파동. 이렇게 그냥 보시면, 사실 이번에 유로달러가 하락할 때 4번 파동 찾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4번이 없어. 그냥 이건
러닝 컬렉션이 돼버렸어요. 러닝 컬렉션이. 조정을 그냥 계속 진행하면서 러닝 컬렉션이라는 걸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점을 낮추면서 4번 파동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4번으로 보는 분도 계시는데 조금 그건 뭐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좀 뭐 지나가니까 사실 좀 그렇고요. 과거 거를 보다 보면 4번 파동이 제일 그나마 눈에 띄어요. 자, 예를 들면 4번 파동이 뭘까? 뭐 이런 걸 보면 일단은 이 고점을 못 넘긴 상태에서 A, B, 이게 C로 1, 2, 1, 이것도 조금 거시기 하네요. 여튼 이렇게 뭐 나왔다. 여기 이제 보통 4번 파동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또 이게 지나서 보면 이제 지금 뭐 제가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으려니까 또 잘 안 찾아지네요. 잠깐만요.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보면 더 깨끗합니다. 예, 오케이. 이 대표적으로 요런 게 이제 4번 파동입니다. 요런 게.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어디에 4번인지는 뭐 우리가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는 없어요. 요게 1, 2, 3, 4, 5 저는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게 1, 이게 일봉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좀 작게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 4번 파동이 요 내에서는 요 수익 내에서는 4번 파동입니다. 그럼 4번 파동을 먼저 찾는 거예요. 4번이 가장 눈에 띄거든요. 4번 파동의 경우는 이제 조정장이 ABC가 있죠. 아까 엘리엇 원칙 중에 하나 중요한 거 말씀을 빼먹었네요. 2번 파동과 4번 파동의 모양은 반드시 틀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번 파동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경우, 즉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 조정하고 지그재그 조정을 얘기하는데요. 2번이 플랫으로 나오면 4번은 지그재그가 많아요. 또는 이제 뭐 지그재그가 많아요. 지그재그 또는 뭐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가 많고요. 그 다음에 4번 파동. 하여튼 스윙이 뭔가 끝나기 전에 1차적인 어떤 흐름이, 상승 흐름이 이렇게 왔을 때 거기서 청산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또 청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해요. 그래서 4번 파동이 보통 나오거든요. 서로 싸네 비싸네 서로 흥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흥정이 맞춰지면 이제 갈 길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파동을 먼저 찾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지금 요게 뭐 막상 찾으려니까 잘 안 보이네요. 4번 파동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4번 파동이 제일 많이 잘 보이는데,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엇 웨이브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엘리엇 원칙에 맞게끔 가능하면 카운팅을 해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충동파동은 5파고 그 다음에 조정파동은 3파다. 엘리엇 웨이브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래도 가능성을 찾기 위함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요. 아까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카운팅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엘리엇 웨이브를 공부하시려면 뭐가 됐든 카운팅을 계속 해보세요. 뭐 통화들 예를 들면 달러, 스위스 프랑, 이거 뭡니까? 스위스 프랑이 있다. 뭐 스위스죠. 스위스 같은 게 있다. 그러면 통화들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셔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검토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뭐 저랑 또 인연이 되시면 제가 그런 검토를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 테니까 더 짧게 볼게요. 아이고. 자, 이제 이게 지금 주봉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자, 주봉이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어요. 이게 작아서 카운팅을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요게 1번이었고, 요게 1번이었고, 만약에, 요게 2번이었다. 카운트를 계속 해보셔야 돼요. 계략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요게 쫙 연장돼가지고, 요게 3번이었다, 만약에. 이게 4번이었다.
5번 파동이 연장돼 가지고 1, 2, 3, 4, 5 쫙 내려왔다고 봐요. 그럼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앞에가 달러다가 붙으니까 이제 달러 강세에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지표 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스위스 프랑이기 때문에 그 스위스를 보더라면 이게 다 끝났다 하락이. 그러면 이게 아마 그때 스위스 중앙은행이 인터벤션이 들어가지고 아마 위로 빵 때려서 요 이하는 허용을 안 하겠다 했던 그때일 거야 아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스도 아까 엔통화 전 세션에 엔통화 봤듯이 상승 파동을 진행할 때가 됐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면 요게 아주 불리시하게 1, 2, 3, 4, 5가 됐다 만약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잡을 거 아니에요. 잡으면 스위스 같은 경우 인터벤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쉽게 침범을 잘 못할 거예요. 이 라인은 엔통화도 그랬거든요. 인터벤션 들어오는 라인은 잘 못 내려갑니다. 왜냐면 내려가기만 하면 중앙은행에서 사버리니까. 그러면 요게 스위스가 지금 A, B 만약에 C로 이렇게 된다. 스위스가 그러면 여기서는 또 장기적인 또 상승 흐름이 될 확률이 높아요. 스위스가. 그러면 이게 또 뭐 패턴 같은 거로 보면 요런 라인을 올라타면 또 이 헤드앤숄더 모양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통화들을 계속 카운트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주변에 좀 엘리엇 웨이브를 잘 아시는 분이 있거나 하면은 자꾸 좀 조언을 받아서 이거 잘못됐다 이런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남들이 많이 한 카운트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뷰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트레이딩뷰 같은 데 가면 이제 물론 거기 내에도 엘리엇 웨이브 하시는 분들이 뭐 비율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엘리엇 웨이브가 어렵다 보니까 그 엘리엇 웨이브를 예를 들면 100명이면 한 10명 정도를 하려나요? 이게 하여튼 그래도 많은 카운트를 보셔야 돼요. 또 외국 사람들이 한 사례들도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을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운트를 많이 해보는 게 왕도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얘기를 드리자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유로 어지라는 통화가 있다. 예를 들면 유로 어지 하면 유로와 호주 달러의 서로 통화상이죠. 유로 어지가 어디 있습니까? 유로 어지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지금 차트가 조금 에러가 난 것 같은데요. 원래 여기 갭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로 어지도 위클리로 보면, 자, 엄청난 하락이 있었어요. 유로 달러가 하락하면서 호주는 오르고 유로는 하락하면서 유로어지가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2.1에서 1.2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죠. 1, 2 만약에 카운트 해본다면 3, 4, 5인지 아직은 이게 3이고 요게 4가 좀 있고 5가 아직 한 번 남았는지는 완벽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큰 하락이 현재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지가 생기고 모양도 헤드앤숄더 모양도 나오고요. 그러면 유로 어지라는 통화가 이렇게 크게 그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로 어지가 이제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게 완벽하게 어떤 충동 파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 파동이 완벽하게 나온다면 유로 어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유로 달러의 강세를 예측할 수가 있겠고 호주 달러의 약세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통화들의 라이프도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봐야 돼요. 크로스 통화들. 또 유로 키위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엔쌍들 중에서 유로 엔도 있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유로엔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의 시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보고 어떤 서로 상대 통화 간의 라이프를 또 예측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션에 이어갈게요.